안녕하세요. 슬감행차 온산 최철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 한국에서 올리는 봄차 소식이래 가지고 올해 운남성에서 이제 보이차는 운남성에서 생산되죠. 생산되는 봄차 소식을 슬감행차 온산 한국 본사에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그 전국의 차인들 이렇게 일일이 찾아뵙고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온산도 올해 뭐 해차를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중국이 뭐 아시다시피 그 국경을 봉쇄해 버렸죠. 모든 외국인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중국 거류 허가증이 있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운남성 명예에 돼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 오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뭐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이 매년 이때죠. 봄차 시즌에 들어가서 이산저산 찾아가서 뭐 좋은 원료를 구하고 시험하고 또 자기 사업에 이제 맞는 방향이 있는 차들을 구해서 각자 이렇게 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난관 때문에 늘 뭐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설 전에 귀국했는데 설 세고 바로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중국 상황이 심각해서 잠시 미루다가 또 좀 지나니까 한국의 또 상황이 심각해서 중국에서 이제 모든 한국인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2주일간 도착지에서 이제 격리가 되는 문제, 또 각 성을 이동할 때마다 또 격리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차일피일 이렇게 상황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국경을 폐쇄해 버려서 아예 출국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차는 이 봄차 시즌이 지나면 또 뭐 올해 차를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무슨 뭐 어쩌나 이렇게 늘 걱정만 하다가 지금은 뭐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 온선이 2014년도에 저 운남성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쭉 이제 매년 봄철이 되면 3월 초에 운남으로 들어가서 이산저산에 이제 원료들을 구해서 차를 생산하고 했는데 뭐 시험을 하고 이제 저희 입맛에 맞는 또 저희가 추구하는 세계에 맞는 차들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 끝에 이제 제가 그동안 중국에 보면 한국의 카톡 비슷한 웨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차농들이 한 600명 정도가 돼요. 그 친구들한테 전부 다 이제 일괄적으로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 온산 본부는 맹해에 있습니다. 맹해 그 가게하고 또 곤명에 저희 차창이 있기 때문에 그 차창도 있고 그 곤명 웅달시장에 또 저희 가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주소로 그 차농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 생산된 각 지역의 차들을 우선 100g씩 옛날에는 다 1kg씩 우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시험을 하고 남는 원료들은 내년 연말에 그해 당해년도 이제 기념병을 만들곤 했었는데 올해는 뭐 한국으로 다 가져와야 될 상황이라서 1kg씩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우선 100g씩 샘플만 일단 본명 우리 가게랑
또 맹해 근처에 있는 차량들은 우리 중국 본사로 직접 가져와도 된다. 그렇게 일단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해로 들어온 샘플과 곤명 가게로 들어온 샘플들을 전부 모아서 곤명에 이제 친정이라고 저희 직원이 있고, 또 맹해 본부에는 이제 위샹이라고 저희 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이제 들어온 샘플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선 산동으로 보냅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비행기는 각 성마다 다 자유롭게 뜨니까 순풍 택배라고, 순풍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뭐 땅도 넓고 뭐 거리도 멀지만 비행기로 이동하면 하루 만에 운남성에서 산동성으로 다 이렇게 택배가 전달이 됩니다. 그 순풍 택배를 이용해서 산동성 웨이하이라는 데서 한국으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우원산을 전문적으로 통과하는 초이스라는 무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배로 한국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인천에서 다시 한국 본부로, 울산 본부로 그 모차 샘플들을 운송해서,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울산 한국 본사에서 시험을 하고 올해 저희 울산에서 사용할 원료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뭐 차선책이죠. 뭐 좋기는 직접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하고 또 괜찮은 원료들은 계약을 해서 생산하는 게 최선인데,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방식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모차 원료가 뭐 내일 지금 운남 그 맹해하고 곤명 가게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한국을 출발시키면 아마 오늘부터 한 일주일 뒤쯤에 한국 본사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주변에 계신 차인분들 또 이제 회차가 궁금하신 분들, 그런 직접 여기 울산 한국 본사 울산 언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 KTX역에서 5분 거리입니다. 오셔서 직접 뭐 시험에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늘 이제 운남성에서 거기 맹해본부에서 그 주변에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또 우리 직원들이랑 이렇게 시험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뭐 한국의 우리 매니아분들 차인들과 직접 시험을 해서 또 한국의 입맛에 맞춰서 올해는 또 생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주어진 것 같아요. 2014년부터 매년 봄에는 항상 운남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때론 뭐 저 업종도 일고 아유 뭐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도 되고 하지만, 또 뭐 어쩌면 그동안 제가 운남에서 뭐 이런저런 자산을 다니면서 많은 차농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 왔는데, 올해는 어찌 보면 그 차농들과의 어떤 관시, 이걸 시험해보는 뭐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제가 여러 사람들을 사귀었지만 그 친구들이 또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뭐 차 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좀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 해인데, 다행히 이제 여러 차농들이 지금 제 핸드폰으로 올해 차 샘플들 또 이렇게 보냈다, 뭐 체납하는 과정, 살차하는 과정, 이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참 요즘 지구촌이라는 사실을 뭐 실감하는 날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멍아의 일기라고 저 네이버 블로그에
옛날 한 2, 3년 전부터 그 현지 상황들을 이렇게 일기 삼아서 올리는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오운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뭐 한국에서 올리는 봄차 소식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찬홍 친구들한테 제가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저 한국의 최종이라는 걸 밝히고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시험회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해 필요한 물량 같은 예, 저 100g씩 샘플을 우리 곤명 가게랑 냉해 이제 온산 본부 거리로 이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보낼 때는 그 차가 생산된 지역 이름이랑 또 생산된 날짜 그리고 연락번호 이런 걸 이제 그 샘플 봉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로 지금까지 이제 생산된 원료 그 생태차급 지금은 이제 아직은 완전한 고수차들이 생산되기에는 조금 이런 시기죠. 고수차는 조금 4월달 이후에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일수록 체엽 시기가 조금 늦어집니다. 좀 소수차는 좀 빨리 피고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체엽 시기가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남나산 쪽 이런 쪽은 좀 빠르고 또 임창 쪽 뭐 이쪽 위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또 생산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1, 2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생산된 생태차 혹은 이제 고수차는 먼저 이렇게 보내주고 또한 보름 뒤에 그때까지 생산된 이제 그때는 고수차 위주겠죠. 고수차들을 이제 보내달라. 그러니까 1차는 지금까지 생산된 차, 2차는 앞으로 보름 후에 그때까지 이제 생산된 차를 우리 이제 고명 온산 본사에서 시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적은 내용이고 그 고명 가게 주소랑 냉해 주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요 며칠 상간에 여러 이제 찬홍들이 보냈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런 이제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주량저라고 있습니다. 그 서상 판납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입니다. 2429m. 그 팔부 능선쯤에 온산에서 2017년부터 18년부터 요 야생차가 있는데 네 그루 아주 수령이 오래된 야생차가 있습니다. 그 1호수는 거의 차황수급이고 뭐 2호수, 3호수, 4호수는 키가 아주 큰 뭐 그런 야생차 네 그루인데 저희 온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찬홍이 지금 보내준 영상인데 요거 영상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2호수입니다. 여기 2호수고 옆에 있는 게 3호수고 1호수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체업하는 장면을 이제 저한테 영상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이 친구가 3호수에 올라가서 지금 체업을 하고 있죠. 요런 내용이랑 또 아래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다른 찬홍인데 파달산이라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빠다 그러는데 빠다 만마입니다. 만매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뭐 고수차가 일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요 찬홍이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맹해 용산 본부에 갖다 줬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소수차고 체업한 날짜는 3월 25일이라 적혀 있고 요 아래는 이제 자기 연락처 이렇게 적어서 또 이쪽에는 이제 이거는 고수차고 체업 시기가 이것도 3월 25일이네요. 체업해서 이제 샘플을 조금씩 이렇게 우리 맹해본부로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노반장 여기 보면 121호 파두라고 되어 있죠. 노반장 121호에 사는 이제 파두라는 찬홍과 제가 이제 문자로 이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뭐 내가 이 찬홍들한테 단체로 올해 샘플을 한국으로 좀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근황을 묻고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한국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심하다 하니까 지금은 어떠냐 이래서 뭐 옛날보다 지금 한국도 많이 좋아졌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여기 아마 3월 24일 정도 될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노원장 그 생엽을 30kg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따가지고 이제 다음날 살청을 해서 이제 말린다.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30kg 생엽 30kg를 가공하면 한 7kg 정도의 모차가 생산이 됩니다. 보통 4.1kg, 4.3kg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생엽 한 4.23kg 정도를 하면 그 모차 1kg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첫 차를 수확했다 하길래 뭐 노반장은 또 한국 사람들이 뭐 특별히 또 좋아하는 차고 그래서 그러면 뭐 다른 데서 예약한 게 아니면 한 1kg 정도는 뭐 다른 지역 모차는 내가 100g씩만 달라 했는데 노반장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한 1kg 정도 보내줄 수 있느냐 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노반장을 좋아한다 이러니까 자기도 올해 그 노반장 첫 차를 한국에 있는 차인 여러분과 같이 시험을 한번 하고 작년하고 올해 노반장 차 맛이 어떻게 틀린지 또 같이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러면서 기꺼이 앉아 1kg를 보내주겠다 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1kg 값이 내가 얼마냐 돈을 지금 내가 바로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럴 필요 없고 다음에 만나서 돈은 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찬홍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LS안 신핑이라는 지역에 또 온산이 두 그루 그 자왕수급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가장 굵은 나무죠. 그 계약을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차밭 주인의 아들이 앉아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내용입니다. 요거는 3월 20일입니다. 20일 날 이제 첫 번째 첫 체업을 했대요.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체업을 했고 15kg 정도 이제 잎을 땄답니다. 근데 아직 잎이 다 자라질 않아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체업을 하고 또 이제 두 그루가 있는데 조금 아래에 있는 그 나무는 한 여기 시하면 한 반달 뒤니까 한 15일 뒤에 체업이 가능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찬홍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심핑 그 자왕수 요 체업하는 장면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을 좀 가로를 해서 찍었으면 좀 더 자세히 나왔을 텐데 뭐 찬홍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미숙합니다. 이 세로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리죠. 일단 이렇게 체업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이제 요 체업한 걸 이렇게 위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막 차입을 따면 이런 색깔입니다.
그게 한 2시간 정도 흘러가면 요 정도 이제 약간 시들은 어떤 느낌 들고,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흐르면 요 정도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살청을 시작하는 겁니다. 차 철에 한꺼번에 차입이 쏟아지면 뭐 바쁜 차农들은 뭐 위조를 안 하고 바로 살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상 위조는 꼭 필요합니다. 위조 시간을 안 가지고 바로 살청을 이렇게 하면 뜰본 맛이나 이런 게 좀 도드라지고 맛이 좀 자극적인 느낌이 들고 차잎이 또 좀 타버리고,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타버리고 또 살청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조는 온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도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저희 오건산만의 가공법을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위조 시간이 길어지면 뭐 한 어떤 데 날씨 때문에 또 준비가 안 돼서 한 10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차잎은 찬압에서 이탈되는 순간부터 계속 산화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화가 진행돼 버리면 탕색이 해찬데도 약간 뭐 붉은 빛이 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시간도 잘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또 날씨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지금 이게 이제 살청입니다. 살청이라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제 차잎을 넣고 이렇게 차를 익혀주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솥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면을 보고 이제 내가 약간 타는 소리가 들려서 이 솥온도가 조금 높다. 온도를 조금만 떨어뜨려라 이렇게 제가 전화로 지시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이죠. 솥 중심의 온도는 보통 한 200도 정도로 맞춥니다. 솥 온도를 조절하는 건 뭐 각자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생산하고자 하는 차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달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 온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온도를 소체 가마솥 평균 온도를 한 150도에서 180도 정도로 맞추고 살청을 한 30분 이상 진행하는 편입니다. 충분히 이제 온도를 낮추고 충분히 익혀줘야만 제가 추구하는 맛에 도달한다는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혹자는 뭐 한 1, 20분 이렇게 온도를 높여서 1, 20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다 보면 뭐 좀 더 빨리 살청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칫 차를 손상시키고 차잎이 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만 익고 설 익은 듯한, 완전히 푹 익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살청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차농들한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만듭니다. 온도를 최대한 높여서 어떤 집은 뭐 5분 10분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만든 차들은 왠지 생하고 처음부터 맛이 좀 위장을 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차농들은 한꺼번에 차는 쏟아지고 시간을 얻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 살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소온도를 뭐 거의 한 250도, 300도까지 높이고 빨리 생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은 반드시 이제 제대로 차를 푹 익혀서 잘 만들자면 일정 시간은 꼭 이제 투자해야
좋은 차의 조건에 도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과정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체육을 해서 이렇게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청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유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념이라는 과정인데 찻잎을 이렇게 손으로 서서히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방향을 흐트리면 차잎이 나중에 우리 보면 혼탁해져요. 당시에 굉장히 혼탁해지고 또 유념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방향으로 보통 그 5분 내지 뭐 10분 정도 이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몇 분 비비다가 이렇게 틀어주고 다시 또 비비고를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기계로 이 유념은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유념이라는 과정이 뭐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루 종일 저 과정을 반복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 아주머님들, 차농 아주머님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계로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전수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면 새롭게 이렇게 도입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 원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에 중점을 둬야지 꼭 사람 손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좋은 차가 생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년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생산량이 얼마 안 되고 소량인 경우에는 기계에 넣으면 또 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손으로 하는 게 낫고 일정 양 이상 균일한 어떤 품질을 요구할 땐 기계 유념도 한번 뭐 기계라고 해서 무조건 터부시할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차를 생산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유념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이차와 일반 차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뭐 건조기를 통해서 말리거나 마지막 과정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보이차만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직접 노출시켜서 건조를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쇠청은 이걸 쇠청이라 그러는데 한 6시간, 8시간 정도면 바짝 말라요. 근데 좀 흐리거나 하면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실내입니다. 위에 보면 지붕에 투명 아크릴, 투명 뭐 플라스틱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지붕이 있고 그 지붕 아래 이렇게 뭐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소쿠리를 할 수 있겠죠. 요런 데다가 유념이 끝난 차잎을 이렇게 펼쳐 늘어서 이렇게 햇빛과 직접 맞닥뜨리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넣으면 이제 뭐 그쪽이 아열대 지역이라서 수시로 비가 와요. 그러니까 밖에 가장 좋은 건 햇빛에 이제 이런 뭐 차광망 안에 넣어서 말리는 것보다는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그게 가능하고 또 뭐 스스로 비가 오는 날씨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투명 비닐, 플라스틱 이런 지붕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세척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걸 초제소라 그래요. 차잎을 1차 가공하는 장소를 초제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박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초제소에서 이렇게 뭐 위조, 살청, 유념, 마지막 과정이 쇠청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이차가 생산되는 과정을 제가 네이버 블로그 스강정우산 블로그입니다. 를 통해서 올린 내용을 지금 오늘 마침 스님 오셔서 온산이 올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올해 차는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동안에 어떤 사겨온 찬홍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제 원료를 한국 본사로 이제 오게 해서 시험을 하고 또 올해 차는 뭐 그렇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찬잔하죠. 뭐 이 차는 작년에 아직 올해 해차가 도착하지 않아서 작년에 이제 홍허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단주차인데 뭐 다행이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입니다. 매년 제가 이제 그 봄차 시즌엔 먼저 설을 쐬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산저산 다니면서 찬홍들하고 이제 올해 저희 어떤 생산 계획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또 이미 인연이 있는 찬홍들한테는 이제 그 저희 어떤 가공법, 오분산만의 가공법을 충분히 이제 설명도 하고 숙지를 시킨 다음에 일단은 뭐 10kg면 10kg, 뭐 50kg면 50kg 이렇게 이제 주문을 넣고 계약금을 일부 이제 10분의 1 정도 보통 줍니다. 계약금을 주고 이제 우선 생산된 걸 이제 1kg를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서 이제 맛을 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 이러면은 나머지 계약한 것도 모든 잔금을 지불하고 가져와서 이제 저희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 생산이 끝나고 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러면 뭐 냉정하게 계약금 준 정도의 어떤 차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이제 뭐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뭐 좋은 차를 만들자면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차를 만들면 있어서는 차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차는 차로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참 사람은 너무 좋고 좀 보기에 이제 어려운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만들어난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참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 그 원료를 제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 친구한테 뭐 이런저런 위로는 하든가 뭐 따로 보상을 해주더라도 제가 만드는 차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제 양심인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료를 가지고 억지로 차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는 결코 인격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차는 그야말로 실력이고 품질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저런 뭐 과정을 이제 확실히 거쳐서 좋은 차를 생산하자면 일단 현장에 제가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뭐 상황이 이런지라 제가 마음은 몸은 뭐 이 자리에 있지만 매일같이 사실 조급적이 나고 빨리 지금 뭐 마음 콩밭에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 지금 차밭에 가서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뭐 올해 차선 채우러 일단 화면만 보고 또 뭐 이런저런 전화로 매일같이 수십 통의 통화를 하면서 차농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편치가 않습니다. 직접 뭐 이렇게 생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어떤 차인들이 직접 운남에 가서 차를 생산하는데 현장에 그 본인이 있는 것과 또 뭐 이렇게 멀리서 전화로 앉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행히 제가 뭐 한 6년
운남 맹에 있으면서 여러 찬웅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와서 그 뭐 저는 믿습니다. 물론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만 또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또 직원들도 늘 뭐 걱정하지 마라, 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자기들이 뭐 잘 관리해서 우리 차 차지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 찬웅들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마음 한구석 믿지만 그래도 몸이 여기 있는지라 또 마음은 뭐 운남의 자산 아래 늘 머물고 있는지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동안 제가 이제 운남에서 노력한 부분들을 올 한 해는 어쩌면 긍정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고, 또 뭐 앞으로 뭐 저희가 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그 현장에서 항상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 차종들 지금 준비된 샘플이 좀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14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일주일 뒤에 이제 한국 본사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 샘플들을 시험하고 또 이제 원료가 완성이 되면 4월 말, 뭐 5월 초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지금으로선 정확한 날짜를 이렇게 알기가 힘들죠. 뭐 상황이 뭐 이런지라.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때쯤 중국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품이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별 문제 없다면 그 원료를 다시 전부 이제 저희 고명에 있는 원산 자창에 보내서 생산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그러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들 뭐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뭐 저도 여러 찬홍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같이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께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그 진단 키트가 뭐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뭐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확도도 높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답니다. 빨리 6시간 만에 또 뭐 확인이 되고,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의료진이 뭐 생산업자가 이제 실력을 쌓아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의 어떤 진단 키트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고 있듯이, 어려울 때 또 특출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업체도 있고, 뭐 원산도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올해 만들어진 차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비록 문남 현지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찬홍들이 어떻게 저를 도와줄지 한번 지켜보면서 원산의 미래를 한번 점쳐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뭐 어렵지만 파이팅 하시고, 또 이 속에서도 이제 오히려 발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또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하시고, 지어요!